부동산 외에 월급으로 큰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냐 뭐 코인이나 이런 투자는 또 위험성이 너무 크고 지금 이제 경제 침체라든지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력이 곧 성취를 보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민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약간 좀 디폴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좀 유독 그게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막 이제는 막 4살, 5살짜리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이런 걸 하거든요. 또 열심히 안 살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막 6살짜리들도 막 혼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치관이라면 네.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온 거죠. 문화라는 게 우리가 환경에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사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뭐 자원도 우리가 없고 산업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을 바꿀 수 있었던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이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네, 이런 네. 말 하잖아요, 맨날. 그리고 실제 이제 고성장기에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네. 노력하는 만큼 성취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어떤 사회 흐름, 뭐 국제적인 경제적인 흐름에 힘입은 측면도 있죠. 근데 그런 이제 고성장기가 지나고 지금 이제 경제 침체라든지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력이 곧 성취를 보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뭐 노력만으로 부자가 된다. 네. 뭐 노력하면 뭐 금방 뭐 큰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시장에도 많이 도는데 이건 좀 약간 위험하죠. 멘트. 그런 메시지는 좀 자중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자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사실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계속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끊임없이 뭐 시장을 분석하고 네. 뭐 자기가 가용한 뭐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노력이 100% 성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나 성취로.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노력하면 다 돼. 이런 식의 얘기는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말씀이 틀림없고 네.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성취는 그렇게 1대1로 바로바로 안 올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가면 살 다 빠져. 뭐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네. 공부만 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네네네. 똑같이 노력만 하면 무조건 부자 될 수 있어라는 거는 또 잘못된 얘기니까. 네, 지금 현재는 또 더더욱 그렇고. 그만큼 이제 과거 대비 확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 채널이 이제 부동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동산 얘기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저 사다리 끊겼다. 뭐 무슨 정책 나오면 이제 저 동네 이제 못 들어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젊은 세대 분들은 야, 이제는 예전에 뭐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 이제 맞습니다. 올라갈 방법도 없다 하면서 되게 네네. 분노도 많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부의 사다리가 이제 끊겼다 아니면 거의 끊기기 직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체감적으로 과거에 뭐 불과 한 세대쯤 전까지 느끼던 것에 비하면 많이 차단된 건 사실이죠.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어디 좋은 목에 부동산만 있으면은 재산이 네. 쉽게 증식할 수 있었죠.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뭐 부동산 뭐 열풍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고 사실 부동산 외에 뭐 월급으로 큰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냐 뭐 코인이나 이런 투자는 또 위험성이 너무 크고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부동산인데 이쪽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뭐 비싼 것만 계속 더 비싸지고 네네네. 나는 아예 사지도 못하니까 네. 이제 막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야 뭐 나라가 또 뭐 가난했다는 건 반대로 성공 기회도 많았다는 건데 네네. 지금은 이제 다 안정화가 되고 이미 뭐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았다면 네. 나라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찌 보면 사다리의 그
작아지는 것도 뭐 당연하게도 당연한 받아들일 거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이 종특상 그건 또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예. 이제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세대, 이 시대의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의 뭐 지금의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가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지금 많이 제한이 되고 사다리 끊겼다는 표현은 조금 가슴 아프지만 사실 뭐 다 같이 굉장히 못 살던 시절에 뭐 집도 없고 뭐 육남매가 한 방에 살고 아, 예전엔 뭐 네네. 그런 화장실도 시절 없었잖아요. 에 예. 비해서 뭐 다 자동차, 뭐 TV, 냉장고 다 있고 뭐 집도 웬만하면은 뭐 마련을 하고 뭐 삶의 또 질이라든지 이런 면에 비교하면 굉장히 부의 수준은 올라간 게 맞습니다. 이제 경제 전체가 나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네.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 여기서 성공의 기회가 그렇게 많을 수는 객관적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부자에 대한 열풍은 한번 갈무리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부모 세대보다 당연히 내가 월등하게 잘 살고 네.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삶의 수준 정도에서 최대한의 어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또는 내가 더 나은 수준의 더 훨씬 높은 수준의 부를 원한다면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 이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남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네. 그렇게 살면 되나 보다 했고 그렇게 살아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한테는 어떤 절대 빈곤의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굶는다든가 못 가르친다든지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수준 내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와야죠.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의 사다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다른 나라는 이미 끊긴 지 뭐 몇십 년, 몇백 년 된 데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사실상.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또 약간 자기만의 행복을 또 찾으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서구권 나라들의 행복이 높은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걸 그 나라들은 예, 뭐 훨씬 몇백 년 전에 일찍 다 한 거잖아요. 겪었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 나라들은 현대 사회가 됐어도 그렇게 큰 어떤 모든 국민들이 네. 그렇게 크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열망은 안 품었을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북유럽 네. 문화권. 북유럽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아가지고만 이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나라인데 그쪽 사람들은 가치관 자체에 남들보다 이렇게 내가 더 훌륭하게 잘 살고 부자가 돼서 자랑해야지, 플렉스 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약간 좀 터부시하는 것도 좀 있다는 것도 네네네. 그 있고요. 얀테 법칙이라는 그 문화적 법칙이 있는데 뭐 너의 재산이나 성취, 배운 거 이런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이게 이제 문화적 규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행복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쪽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뭔가 좀 벌고 남들 앞에서 좀 우쭐우쭐하고 네. 뭐 좀 휘두르고 해야지 내가 기분이 좋고 네. 행복하다면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느껴왔던 방식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렵다면 네. 이제 우리도 다른 쪽에서 행복을 더 많이 네.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좀 어디에서 좀 그런 행복을 좀 찾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개인의 삶의 의미, 개인의 네. 그 행복은 개인의 몫이죠. 엄밀하게 네. 얘기하면. 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그 타인에 대한 이해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돈에 연연하고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를 무시한다. 손가락질한다. 네. 사람을 막 패배자 취급한다. 네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이죠. 네. 거의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내가 상처를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남들이 뭐 나를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너 왜 이렇게 그 나이가 되도록 돈도 못 벌었니? 그게 내가 싫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일이 없었다. 근데 나는 바르게 떳떳하게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 사람이 저를 무시할 게 아니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명절 때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보통. 근데 그런 것들 들으면 이제 속상하고 하지만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그건 한 귀로 저분이 잘못돼서 하는 들어야 얘기죠. 된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의 개념 같은 것들이 네네. 좀 세대가 좀 지나야지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절 때 그런 말씀하시는 친척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이고 또 한켠으로는 그게 이제 나에 대한 걱정이죠. 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좋을 텐데 뭐 이제 관심과 걱정의 표현인데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법하고 네네.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예. 뭐 이렇게 명절 같은 데 가면 아이 셋 낳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키워주실 거예요 하면 이제 묵묵부답인데 네. 이런 것들 이제 그 뭔가 세대 간 도저히 이 섞일 수 없는 맞습니다. 그 약간 기준이 다른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런 것 예,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지금 압축 성장기를 보내셨던 분들이 대부분 생존해 계시니까. 아, 그렇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너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북유럽 뭐 이런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부자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런 뭐 선호도는 좀 낮아지고 뭐 과거 뭐 조선시대처럼 어떤 뭐 문학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렴함이라든지 뭐 자기만의 행복을 나름 찾아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어느 수준에서는 이렇게 그 평준화 내지는 네. 그런 평형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얼마큼 걸릴지 알 수 없고 또 네. 그동안에 여러 이유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좌절하시는 분들,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위적인 노력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위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뭐 네. 어떤 뭐 사회 전체적인 좀 좀 분위기가 분위기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게 그 이제 한국 문화를 집단주의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남의 삶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지역 공동체 네. 다 뭐 같은 동네에서 농사 짓고 뭐 이웃집 숟가락 수구까지 알던 시대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 게 되게 신경 쓰이고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 문화로 우리가 많이 왔고 명실상부한 그런 개인주의 문화의 물질적인 조건은 다 이미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굉장히 그런 집단주의적인 측면이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남이 잘 사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거나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유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뭐 어느 해놓고 살건 뭐 뭘 들고 다니건 무슨 아파트 이름이 뭐건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게 한계는 없을까? 그러니까 서구권의 뭐 어떤 전통 네. 문화인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거기까지 갈 건지. 왜냐면 개인주의가 또 네. 서양 쪽에만 많고 뭐 동양권은 좀 약간 안 된다 예, 뭐 이제 이런 이런 얘기 있어서요. 배경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동양 쪽 사람들은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서구처럼 또는 북유럽처럼 되진 않겠지만 일단 이제 내 삶의 그 기준이 네.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는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게 결혼 시장인 것 같거든요. 네. 결혼을 할 때 항상 남과 비교를 막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모든 다 장점만 모아놓은 육각형 뭐 사람을 찾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문화들이 어쩔 수 없는 지금 한국인의 종특일 수밖에 네. 없는. 그게 이제 굉장히 집단주의적이면서 네. 굉장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죠. 네. 뭐 지금 결혼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되게 뭐 MZ고 현대 세대고 되게 개인주의화된 세대거든요. 네. 뭐 직장에서 그 회식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제 뭐 승진보다 제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결혼해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사랑하면 결혼하고 막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특징은 항상 결혼할 때쯤 되면 친구들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여주고 네네. 어떠냐고 물어보고 친구들이 별로라고 그러면 그런가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혼자서도 이건 좀 어디다 대놓기 좀 부끄럽고 뭔가 말하기 좀 뭐하고 네네네, 막 이런 그런 것들을 거. 따지는 게 네. 이게 다 이게 이어져 있는 거네요. 네네. 한국인들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아무리 젊은 친구들도. 예. 친구 인사시키고 네. 뭐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못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 뭐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은 외국 뭐 남자 여자들은 뭐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막 이러는 것 같아 막 하는 네네.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이 생각이. 이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행복과 불행을 가로지르는 나누는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걸 지금 인식까지는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예, 거를. 기준이 너무 높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까지는 아는데 그럼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고 기준을 나에 맞게 내리고 네. 하면은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초조함이 계속 또 같이 있는 거지.